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NK 지식인연대의 부름을 받고 정말 수차례 와서 발표나 축사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또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NK 지식인연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은광 대표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현인의 사무장님 포함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됐다, 배고프다, 똑바로 하라. 그러면 어디 가요? 수용소 갑니다. 잡혀갑니다. 이런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전번에 4월 15일 보셨죠? 그때 북한에서 정치 행사들 TV를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정치 쇼를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아직 부족할 때, 틀렸을 때 그것을 북한이건 남한이건 이 사회에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모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대남 도발이 배경과 전망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일이 내추럴로 쓰러진 다음에 북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전에는 뭐 정찰국 소속 부대거나 테러 분자거나 연락부거나 대정부 조사부를 동원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정규군을 동원해서 도발을 한다는 거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평도 사건. 저는 그날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연평도에다 대고 대낮에 그것도 조준해서 쏘는 포를 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의 면적사격이라고 그러죠. 방사포, 이만한 구역을 다 불바다로 만드는 거. 그거로 연평도를 대낮에 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미쳤나 과연. 저 그때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랬댔는데 북한이 정규군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대담해졌습니까,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우습게 보였으면 북한 놈들이 저 지랄을 하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요새 애들은 지읒, 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읒, 리을을 하겠습니까, 저렇게. 그만큼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면 연방제 방식으로 하던 조카 통일을 하던 남한을 통일시키겠다. 이 사람들 그 생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3대 기구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이 나라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제발 북한 조용히 있어줘. 우리가 선거 같은 거 제대로 좀 치르고 지도부 교체 제대로 하게끔 좀 가만히 있어줘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호기를. 그러니까 대내적인 적개심의 그 연출입니다. 대내적인 적개심 연출인 거고 이 두 가지가 아마 함께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2008년 말부터 2009년부터 북한의 대남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노골적인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발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GPS 교란이라든지 암살 지형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굉장히 다양한 도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발적인 행위를 자발적으로 또는 그 상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부 갈등이 그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 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가 조금 다시 요약 정리 겸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발표석에서도 주장했듯이 북한이 대내적이 됐던 대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리스크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만 도발을 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발표서로 이야기했던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북한 내부의 그 구조들을 보면 이 권력 불안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권력 불안의 표출은 안 되지만 그 권력 불안의 요소가 잠재적인 것은 굉장히 이게 크다. 지금 겉으로는 보면 김정은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속내로 보면 오히려 권력 갈등 요소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런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과잉 충성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군이나 당 쪽에 있지만 남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매뉴얼대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과거에 해왔던 남쪽에서 뭐라고 하면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데 과잉 충성하다 보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로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한다는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잉 충성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이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그때 북한 내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또 요인이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지금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 지상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도 교체가 되거든요. 당연히 인물도 교체되죠. 그 속에서의 갈등들이 저는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북한 내의 리스크를 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회하고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도발이나 카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런 리스크들이 북한 내에 굉장히 지금 전폭되고 있기 때문에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북한 내에 보면 여러 가지 뭐라고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 그 다음에 뭐 유원지 건설 막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북한 굉장히 활기 있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그 허점이 있는데 북한이라는 것은 자원이나 재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시간인데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제 소개했지만 저는 1973년부터 95년까지 인민무력부에서 2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발제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 다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 저하고 인맥 관계가 많던 분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주제에서 북한 군부의 변화 그들이 내부 관계를 설정했는가 하면 북한이 도발은 북한 군수 내부의 어떤 성격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관계라든가 인간적 개별적 관계, 그룹 간의 관계 이걸 잘 몇몇 들여보면 그들이 앞으로 어떤 군사 도발을 대남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집단 지도 체제다, 단일 지도 체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는 생각을 어디까지나 수령 절대주의 시스템으로 되는 북한사에서는 김정일 당과 군의 경계선을 없애고 김정은이 당과 군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전대미문이 1인 독재 호가 통치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봅니다. 여기 쭉 설명했지만 정말 군 간부들이 인사 변동도 많았지만 당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당 중앙위 비서라든가 당 중앙위 부장 국방위원회하고 관계입니다. 국방위원회하고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이런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보다 국방위원회가 현재 국가, 정보, 군, 행정, 후방, 군수 산업을 총괄 지휘하는 국방 분야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않는가. 오직 군 작전 지휘권은 국방위원회가 우선 체제 정치적인 제도 자체가 틀립니다. 서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 어떤 유일한 통일 정책, 그저 서로가 흡수에 따라서
변화했듯이 이렇게 위장이 된 거지. 그게 어떤 뭐 남북관계 경색이나 뭐 긴장 뭐 완화나 무슨 이런 가정이 뒷받침이 아닌 거죠. 본질적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친북 정권이 뭐 북한하고의 어떤 이제 하해 협력 그걸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